사람들은 집에 진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동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조금이라도 더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50년 된 구축 아파트를 몇 천만 원, 몇억 원 들여서 고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 마음속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자산도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치과에서 이런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무너져가는 걸 알면서도 버티고 참고 미루고 그러다가 결국 큰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왜 사람들이 자기 치아를 재건축 직전 아파트처럼 쓰게 되는지 그 속마음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재건축도 생각해보고 집 인테리어도 생각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우리 치과에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수리 관점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제일 큰 거는 서울시 입장은 이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복합 단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 가구, 가정의 입장에서는 올수리 인테리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셋집이나 월세집 구하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도배벽지, 장판, 그리고 인테리어 상태는 좀 멀쩡한가, 멀쩡하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만한가 그런 거를 보시게 될 거고, 화장실, 주방, 가구, 문짝 이렇게 열어볼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맨날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치과 단위에서들도 연결될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치과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치과도 똑같죠. 치과도 문제되는 것들을 수리해주고 복원해주고 해결해주는 거거든요. 의학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께는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드리거든요. 도배 같은 거는 찢어진 거 혹은 도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곰팡이 쓰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실 큰 문제잖아요. 누수가 껴있거나 구조상의 문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거, 혹은 습한 환경이 집안에서 갇혀져 있으면은 곰팡이 같은 게 생길 거고, 그거를 도배해서 곰팡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도배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안고 살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곰팡이는 치과적인 시선에서 충치 이런 건가요? 곰팡이는 좀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도배, 문, 장판 이런 것들이 저는 충치인 것 같아요. 치아가 어른 기준으로 28개가 있는데 충치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설명은 양치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관리를 잘 못해서요 라고 듣지만,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충치가 전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만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치를 그곳만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말하는 거는 관리를 못해서라고 말할까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다른 거에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충치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의 틈이랄지 음식물이 많이 끼는 곳이랄지 그런 것들에서 충치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도배, 찢어짐, 사용하다가 손상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고치는 정도가 충치 치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치 자체를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진 않아요. 사실 문 조금 삐걱거리고 벽지에 곰팡이 살짝 펴있고 그런 거 사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사는 지장 없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충치 조금 있는 것,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저도 지금 어금니에 충치가 하나 있는데 5년째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네. 세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집을 짓고 살다가 균형을 이룬 거예요. 더 퍼지려고도 하지 않고 집 짓고 조금 요만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 입장입니다. 아프게 하는 거 말고. 근데 우리가 충치는 커질 수 있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균 박살. 근데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을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가 치과에 갈 때마다 충치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답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치과 대학에서 뭘 배우냐면요, 충치 생기는 걸 배우고요, 치료 방법을 배워요. 치료를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달라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서는 치료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는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벽지역이 좀 뜯어져 있으면 그게 매일 거슬려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산다도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왜 해야 된다고 얘기는 배우지 않는 것 같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마다의 치료 철학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치 별거 아니에요. 도배 수리하는 거, 장판 새로 까는 거 소모성 변화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전세 월세 돌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생기는 벽지 문제들, 장판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모성 변화에 대한 수리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 사는 거지. 가구, 붙박이장 같은 것들, 집을 손대야지 바꿀 수 있는 가구들, 욕실도 그런 게 될 거고, 주방 구조나 수리하는 정도는 사실 좀 꽤 뜯어야 되잖아요. 치과 치료로 얘기하면은 뜯고 본 떠가지고 만드는 정도의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간단 충치 치료 말고 깨졌든 손상을 당했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흔히 얘기하는 인레이, 크라운 정도의 수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레이랑 크라운이 뭔가요? 인레이는 치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깨져나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충치가 생겼거나 했을 때 모양을 이런 정도로 만들어서 본 떠서 붙이는 치료예요. 치아 사이즈로 치면 3분의 1, 2분의 1, 그 정도 사이즈까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크라운은 그거보다 넘어가는 범위 혹은 뭐 금이 조금 더 밑으로 가 있다거나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치료가 될 거고, 그 이제 치아를 이렇게 다듬어서 전체를 둘러싸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인레 있잖아요. 골드. 금으로 때운다 할 때 그거죠? 아, 이거 완전히 논란이 될 건데 저는 골드 극혐이에요. 극혐. 왜 그런가요? 골드 인레이를 하는 정도의 사이즈의 치아들은 보통 큰어금니에다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큰어금니를 하셨던 분들이 제가 보는 많은 경우들에 크랙 파절나서 와요. 금 좋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 깨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를 보고 저는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있고요. 도자기 재료도 힘을 못 버티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이 좀 쌓이게 됐죠. 저는 크라운 하는데 환자분들이 뭐 엄청 좋아하진 않죠. 치아 너무 많이 깎는다고 해서. 근데 결국엔 껍질이어가지고 회복하는 관점을 많이 설명드리고 오래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하는 일에. 옛날 어른들 보면 이왕 하는 거 금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금값 너무 올라가지고 꽤 많이 들어가나요? 저 학생 때 우리가 직접 금도 사고 직접 해서 만드는데 그때 4g 기준으로 구매하게 돼요. 그 정도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거의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3, 4배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가격 내고 할 정도로 좋으냐 하면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 마음이 다 다르죠. 이거는 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요거 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때문에.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 재건축이 아니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원래 살던 집 4, 50년 살았던 집 돈을 버는 거 말고는 나가라 그러고 부순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치과에서 벌어진 일일 것 같아요. 40년, 50년 쓴 치아들 그 전체 다 해서 돈 버는 거라고 하면은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희생하고 새로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 올수리 인테리어? 요거는 이제 치아 전체를 완전히 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하는 정도. 치아한테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신경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그림에서도 보여드리면은 충치가 엄청 심해져서 혈관 신경에 가까운 정도의 충치가 생기거나 아까 제가 극혐한다고 했던 골드인리 치료를 받았는데 치아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씹을 때마다 아파요. 그러면 신경치료를 동반한 크라운 치료를 거의 계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하게 되는 거고 안에 있는 신경을 걷어낸다고 표현하는데 말이 너무 무섭죠. 신경을 걷어내면 막 뇌까지 뽑히는 느낌이 나잖아요. 다른 단어로 좀 표현해드리거든요. 지혈멸균이라고. 크라운은 밀봉, 지혈멸균을 잘 해놨으면 밀봉을 잘 해서 튼튼하게 쓰자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맞네? 뜯어가지고 새로 하고 전선부터 다시 깔고 오래된 재료도 제거하지만 구조물 자체를 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 거 다 걷어내는 거, 오염된 거 다 걷어내고 새로 잘 발랐어요. 그리고 난방도 새로 설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쁘게 단열 똑바로 하고 아이소 핑크 새로 돼서 하고 밀봉이 잘 돼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을 긁어내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통증이 없나요? 그 다음에 아플 수 있는 일들은 치아가 금이 가 있다거나 다른 길로 세균이 침투했을 때 아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올수리 인테리어의 개념일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허물고 새로 짓는. 네, 허물고 새로 짓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하는 이유가 뭐죠? 돈 말고 새 아파트. 새 아파트로 왜 가야 되냐면 이 기존 아파트가 못 쓰게 돼서 못 쓰게 된다는 거는 위험, 안전진단 하잖아요. 계속 쓰면은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라고 하는데 사실 통과가 아니라 안전진단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것이 통과 개념인가요? 맞죠? 그렇죠. 네. 그게 못 쓰게 위험이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좋아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던 치아 40년, 50년 쓰게 돼서 이런 수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치를 할 수밖에 없고 쓸 수가 없게 되니까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임플란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이가 문제가 돼요, 뼈가 문제가 돼요 이런 얘기 안 드리거든요. 우리가 잘 쓰다가
수리해서 쓰다가 못 쓰게 된 상황일 때 요거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재개발 정도까지 가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 되겠네요. 위아래 치아 전체를 재정비를 하고 재개발해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하듯이 치아가 하나 안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할 때 동을 하나 남기고 했던 적이 이쪽 어디 반포 어디였나? 아니면 개포였나? 반포 주공 1단지. 동 하나 기업 공간인가? 뭐 그런 걸로 남긴 건가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랑 지나간 기회 비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 동 하나 같이 재건축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거 하나 살리는 게 엄청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의 다 못 쓰게 위험 있는 치아인데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한 동 남겨가지고 단지 구성이 똑바로 안 된다. 이게 한 개 단위로 심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전체를 재계획을 할 때는 위치, 각도, 보철물까지 상상해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의 삐뚤 위치 혹은 하나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가 정말 애매해서 전체를 제가 손해 봤던 적도 있거든요. 2개인가 살려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3년, 5년 지나면은 제가 다시 다 치료해드리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처음에 내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 게 거의 뻔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답을 드리는 게 좋죠. 임플란트를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무서워하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기 무서워하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내 생리를 뽑고 뭔가를 심는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건물을 너무 똑바로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도 정말 잘 해놨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는 아마 하나를 잘해서 오래오래 쓰는 거를 원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게 어렵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치아는 매일 쓰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또 식사하러 가야 되고 안 쓰이는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잘 수리하는 게 저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진단 등급이 2등급 나왔는데 나는 임플란트는 싫어. 혹은 B등급 정도 나왔는데 임플란트 해줘. 안 한다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였고요. 한 3년쯤에는 조금 세게 얘기했어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고요. 진짜 다른 이야 큰일 나고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못 바꿔 드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도 그분의 삶과 철학과 인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최선을 다해 설명은 드렸지만 안 하시면은 어쩔 수 없고, 두 번째로 이제 진단이 애매한데 하고 싶다는 치아 보험이 좀 껴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분. 네, 의사가 봤을 때도 애매하다는 거는 진단적으로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이걸로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결과가 있으면은 저걸로 처리해줘 라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진짜 있긴 합니다. 그럴 때 그거는 진짜 못한다고 해요. 저번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치과 치료는 아무래도 계속 따라다닌다. 흔적이 남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네요. 있죠. 저희가 만났던 환자분들이 이제 뭐 2만 명도 넘고 했던 임플란트들이 1만 개 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도 남아있고 나중에 제가 본다고 하면 제가 한 거는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해치는 환경이 저한테도 펼쳐진다고 하면 저도 올바른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요거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고 있네. 곰팡이 누수. 제가 이 동네 20대 때 살았거든요. LH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거기 남동향인가 남서향인데 거실이랑 안방 쪽에 계속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걸 돼 있고 곰팡이 막 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배꼽 벽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해도 곰팡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건물의 외관에 균열이 있겠거나 구조를 좀 잘못 만들어놔서 통풍이 안 되게 하는 구조.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는 절대 바람이 못 가는 구조여서 거기는 건조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건데 이거를 발견했을 때 곰팡이는 벽지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기도 틀린 말인 거고요. 곰팡이가 있으면 무조건 재건축해야 됩니다도 틀린 말이고 싹 다 뜯어고치면 됩니다도 틀린 말이겠죠. 싹 다 뜯어고쳐도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았는데 해결이 안 되겠죠. 누수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하면 엄청 자주 위에서 물이 터진대요. 누수가 E로 따지면 뭘까요? 실인 건가요? 네, 시림, 크랙, 금간거. 근데 이제 금간거의 결과들이 겉으로 충치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진단도 어렵거니와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거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단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시리면은 시린이 치약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시리고 아프다, 내용 모르고 이거 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내용 모른다는 거는 이거 해도 해결 안 되고 뭐 살짝 떼어도 해결 안 되는데 지혈멸근 밀봉 해드려야죠. 스케일링 같은 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비유하면 뭘까요?
대청소? 대청소. 건물로 치면은 외벽 청소. 근데 이제 멀쩡한 건물에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스케일링 진짜 좋은 거 맞아요. 관리 잘해지는 거 맞아요. 맞는데 멀쩡한 치아에다 솔직히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에요. 또 그러겠죠. 어떤 분들은 안 멀쩡해질 수 있으니까 예방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똑같이 가져와서 나중에 외벽이 균열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땜빵질하고 벽 칠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 있잖아요. 스케일링이 어느 정도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 개념보다도 굳이 잘 되어 있는 거에 자꾸 손을 대야 되냐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멀쩡하고 괜찮은데 예방적인 이유로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들이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맞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신축 아파트인데 도색 계속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것보다 해야 될 일은 신축 지을 때 똑바로 잘 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해결 방법이지. 지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자는 맞는 방향인가? 근데 이게 홍보가 되게 잘 된 것 같은 게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 대부분이 또 알고 있고 그거를 이거 안 하면 호구다?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자리 잡힌 거 아닌가. 나라 관점에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제일 적은 돈을 들임으로 써도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라고 치면은 스케일링을 건강하든 안 하든 다 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개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전체 건강 상태를 많이 올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도 또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서. 개개인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때려버린 거네요. 돈을 너무 많이 안 쓰면서도 건강하게 말년까지 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부동산으로 비유해서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재밌죠. 같아요. 네. 재밌죠. 이제 이런 비유는 드렸지만 업체 선정 뭐 이런 게 엄청 크잖아요. 업체마다 같은 인테리어는 아니잖아요. 업체바를 좀 타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한 거는 원장님이 알아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치과 의사마다 전부 다 제각각의 노하우와 기술과 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가 보네요. 교과서적인 기준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되게 베리에이션이 크겠죠.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컨셉은 비슷한데 손이 다 다르잖아요. 효율도 다르고 치과도 조금 구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학창 시절은 아니고 20대 때 딱 이제 대학 갔을 때 이사를 이쪽 잠실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거 살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기도 하고 이 동네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이런 거 없었겠네요. 그때 이런 거 없었죠. 여기 그 유명한 삼성 SDS인가? 그 회사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여기 동네가 부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볼 곳은 제가 거의 주말마다 먹었던 돈가스 집인데요. 할아버지 돈가스라고. 여기 완전히 시장 상가 같이 되게 맛있는 것도 많고 저희 이사 나갔는데도 이 동네는 머리 자르러 와요. 아직도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20대 때 잘랐던 곳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머리 자르러 오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니까 그때 와서 먹는 돈가스 집입니다. 여기네요. 할아버지 돈가스. 2008년부터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주말에 맨날 먹었어요. 나왔습니다. 저의 소울푸드입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와이프가 뭐라고 하거든요. 너무 옛날 추억팔이만 한다고. 진짜 먹으면 옛날 생각나요.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원장님. 저도 잘 먹습니다. 와, 근데 여기 상가 낡았는데 진짜 빼곡하게 뭐 다 들어차 있네요. 여기가 생산성이 엄청날 겁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거를 또 해결하고 가는 시장 같아요. 이런 데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주민분들은 엄청 원하실 것 같고 상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요? 삼성의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것도 계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삼성이 임차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 또 이제 서초에다가 삼성타운 만들 때 결국엔 저게 다 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현대가 먹었지만 삼성 저기 GBC? 거기도 이제 삼성이 먹으려고 할 때 삼성 전체를 다 여기에다 모으겠다라는 관점에서 여기 한 10년 가려나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각자 위치에서 좀 세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엄청난 상권이죠 여기는. 나름 디테일하게 되게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제가 지냈던 데여가지고
아, 여기서 뭔가 초중고까지 나와봤으면은 그쵸. 초중고는 제가 한 칸 안으로 들어가면은 강동구라는 데 곳이 있는데 길동, 명일동 그곳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죠. 거기 요새 다 바뀌고 있는 데 아니에요? 맞아요. 재건축되고. 맞아요. 엄마 아빠 집도 거기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이주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나 축하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강의를 한 편 들은 것 같은데 다음에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기 다음번에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랑 제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들을 나눠볼 텐데요. 영상 보셨던 분들이 이 동네에 대한 얘기나 저의 인테리어와 치과 얘기에 궁금하거나 논쟁적인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배틀. 그렇습니다. 네. 키보드 배틀도 좋고 저를 비판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더 잘 끌어내실 수 있게 질문 주시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